여자친구가 아이가 있는 걸 몰랐어요? 예, 알고서 만났습니다. 근데 되게 어른스러우신 것 같은데, 나이에 비해서. 그런 면에 반했어요. 촉새처럼 중간에 한마디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자기의 안녕하세요. 3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좋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미혼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아직까지 뵙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온 30살 최다혜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이 남자친구셔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친구가 동갑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동갑이에요. 아, 동갑. 그러면은 남자친구는 뭐가 좋아요? 세심하고 꼼꼼하고 같은 동갑인데도 이제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해서 좀 배울 점이 많은 남자친구예요. 아, 그래요? 같이 있으면 되게 든든하고 편안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편안한데 배울 점이 많고 네. 사회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또 돈도 또 많이 벌고 좋은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능력이 많은. 아, 능력도 있고. 다정해요? 네, 다정합니다.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줘요. 아, 저 순간 샹이라고 할 뻔했네요. 아, 샹 진짜. 샹하이. 와, 진짜. 그럼 호칭도 뭐라고 해요? 꼬맹이도 나오고요.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아, 치와와 조금 닮았다고 다와와라고 하고. 또 남자친구 근데 또 외모도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여자친구가 아이가 있는 걸 알고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처음엔 몰랐어요? 예, 알고서 만났습니다. 아, 알고서. 아이는 몇 살이에요? 아이가 지금 8살입니다. 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들어갔고요. 그러면은 아이하고는 서로 다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죠? 예, 그렇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촌이라 부르던 말투에서 이제 아빠로 바뀌어가지고. 남자아이라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아들이요. 근데 우리 남성분이 30살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근데 되게 어른스러우신 것 같은데, 나이에 비해서. 아,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 반했어요. 그렇게 촉새처럼 중간에 한마디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김미자라는 누나가 있는데 아주 촉새 같거든요. 결혼 얘기는 누가 먼저 했습니까? 결혼 얘기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네. 원래 20살 때 대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차였어요.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연애를 조금 안 좋게 끝내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얘도 헤어졌다더라. 쟤도 이혼했다더라. 그럼 오랜만에 다 같이 대학교 저희끼리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럼 20살 때 프로포즈를 먼저 한번 했네요. 근데 차여가지고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네요. 차였다는 얘기. 차여가지고 차여가지고 20살 때 차여가지고 그때 제가 차에 치여가지고 제가 차였어요. 제가 20살 때 그때가 아마 첫 연애다 보니까 20살 때 처음으로 들이댔다가 저리가 그게 기억에 좀 많이 남죠. 그때는 좀 상실감이 있었나요? 예, 그때 제가 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도 우리 남자친구분이 프로포즈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가긴 가죠. 이제 20살 때 좋아했었고 얘도 이제 오랜만에 저 보니까 많이 달라진 모습에 그때는 미숙하게 막 그냥 시간 되면은 김밥 천국 갈래? 김밥 천국? 그렇게 미숙하다가 이제 되게 어른스러워지고 이제 뭔가 든든한 느낌도 있고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안정감 있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거에 또 이제 예전에 그 20살 때 그 남자애가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남성분은 그래도 결혼 생각이 있으실 텐데. 초반에 많이 걸렸었죠. 일단 아이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혼이기도 하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무지 심할 것도 같고 일단 연애로 시작하자 해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흙 얘기를 또 했어요, 부모님이? 예, 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흙을 또 한국의 어른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흙. 이제 얼굴이라도 보고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얼굴도 안 볼 거다. 너 데려오는 순간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호적 얘기를 또 하셨구나. 네. 호적. 네. 부모님은 원래 아들을 되게 신뢰했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대방 여성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내가 키웠고 양육을 했어요. 성장 과정을 봤어요. 내가 너무 신뢰하는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실망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거꾸로 아들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전에 말씀드렸을 때 너가 지금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까지 너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믿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러면 되게 희망이에요. 나는 그 여성을 믿는 게 아니다, 아들아. 내가 그 여성을 어떻게 아냐? 이혼을 했다, 애가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내 아들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되게 신뢰해요. 근데 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여성에 대한 매력이든 신뢰든 애정이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허들을 넘어서서 이 여성을 선택한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관계를 조금 저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려면 서로가 각자의 능력이 돼야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 찾아뵈면서 이제 좀 손은 무겁게 가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다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혹시나 알려주실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은 더 좋은 노하우가 있는지 해서요. 비트코인이라고 알아요? 비트코인? 근데 부모님께 한 번만 이 영상을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가볍게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네. 만약에 가볍게 만났으면 여기 와서 얼굴을 비추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신뢰하는 아들이 선택한 여성이니까 난 신뢰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애야. 성장 과정에서 우린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다면 나는 더 별로다. 야, 너 진짜 내가 너 못 믿어. 근데 나는 내 아들을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허들을 넘어서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여성에 대한 신뢰와 매력이나 둘의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을까? 야, 그럼 너 더 확실한 거야.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아버지, 엄마 마음에 어떤 그게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말로서가 아니라 보여드리자.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 경제적으로 저희가 아이도 하나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새로 아이가 우리가 젊으니까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 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제가 이 여자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더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될 사람도 더 경제적으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단순한 연애의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정말 생활로 그걸 입증하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되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일단 영상 메시지 한번 하고, 그리고 여기 혹시 경제 전문가가 오셨다면 어느 회사 주식이 지금 NDB 아닌지, 뭐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필요해. 지금 안 그러면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가장 강력한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된 행동이래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낳고 양육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꿔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걸, 부모님께 안정감을 드리려고 한다는 걸. 그리고 자식을 어떤 부모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드님 사랑하니까 절대 못 이기실 거예요.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안정감을 드리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메시지 한번 하시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혼이기도 하고 사회 경험도 아직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 계속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살인데 매우 매력적인 남자이군요. 여성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저런 남자를 보면 친구 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 우리 매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저희 누나 4명 중에 2명이 지금 매형을 맞이해야 될 상황이 좀 그렇게 됐어. 여자가 남자 잘 못 봐요. 남자가 남자 잘 보는 거예요. 왜? 여자는 이성의 막이 껴있기 때문에 남자를 잘 못 봐. 근데 남자는 이성의 막이 없으니까 그 남자의 본질을 조금 더 잘 보죠. 반대로 여자도 여자를 잘 보죠? 그쵸? 막 남자한테 인기 있고 막 끊이지 않는데 여자들 사이에서 인정 못 받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막 이제 막 남자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자들끼리 참 미친년치라고 자빠졌네. 진짜 완전 백녀시 같은 년. 남자들 눈깔 뺐어. 진짜 어떻게 저런 애를 죽고 못 살고. 남자는 여자 잘 못 보는 경우 많거든요. 좋은 남자 같아. 그러면 저 좋은 남자가 선택한 저 여성은 얼마나 또 잘 선택을 했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저 남자가 얼마나 여성을 잘 선택했겠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오케이, 바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냥 20대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경기도로 이사 온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경계는 물론 과다한 업무량, 그걸 해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회사 분위기, 본인의 편의를 챙기는 직원은 따로 있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는데 회의감도 들고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다가올 40대가 조금 더 편안할 거다라고 다독여 주시지만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듯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력이 물 경력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까지 들어서 답답해서 글 남겨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 이분은
채택돼서 얼굴이 보이면 시마이.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회사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벌써 30대 중반이 된 오지수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근데 개인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회사가 너무 많은 그거를 할 수도 있고 회사는 적당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조금 이거 너무 많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때 보이세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하는 게 너무 느리다. 우리랑 안 맞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주어지더라고요, 일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표현을 했더니 안 그만뒀으면 좋겠다. 같이 다니고 있는데 둘이 없으면 본인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일을 조금 많이 하고는 있어요. 남들 퇴근할 때 퇴근도 못하고. 몇 시에 퇴근하시는데요, 선생님? 혼자 남아 있을 때는 8시, 9시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가라 그러면 현장 가서도 아침부터 8시, 9시까지도 있어 보고 제대로 된 점심시간도 못 가진 적도 많고. 그래, 네. 그럼 오늘 이 방송이 네. 이직 방송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게 나한테 되게 좋은 경력이 되고 프로필이 되고 기술이나 실력을 쌓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모적인 일이에요? 선생님 보시기에? 일단 경영 지원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있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잡다한 업무부터 하다 보니 이게 누가 봐도 전문적이다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른 회사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전문직입니다라고 내밀 수가 없다고 자꾸 느껴지고 있어요. 네.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다 알죠? 같은 회사에 일해요? 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부장이고 여기는 과장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저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을 하는데 집에 가면 8시, 9시 되거든요. 5년 뒤에 제 미래가 안 그려져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것만큼의 급여나 복지나 어떤 지원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시간당으로 제가 환산을 해도 지금 제 급여보다 훨씬 낮아 버리니까 저는 여자친구를 항상 데리고 퇴근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친구는 8시, 9시, 10시, 11시까지 일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또 감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둘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사무실을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좋잖아요. 둘이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을 할 때는 둘이 있을 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그렇다고 둘이 같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같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서로 피곤할 때마다 그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게 또 안타까운 거죠. 노동청으로 갔어야 할 사연이 지금. 결혼은 언제 계획하세요? 지금 다음 달에 상견례 하고요. 저는 지금 한다라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한 내년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네. 근데 뭐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 그 좋은 습관의 길은 우리의 몸에 길을 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초반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되게 잘 매끈하게 닦여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 가면 미끄럼틀 있죠? 근데 이제 오래된 초등학교는 거기가 엄청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 막 뒤에서 밀면 대가리 막 이렇게 그 반질반질한 그것처럼 두 분이 열심히 진심으로 아주 하드하게 산 시간이 그 길을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엄청 매끈하게 내놨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걸 만나면 이렇게 스핀력이 있게 잘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우리 남자친구분이 저쪽에 보고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호칭 뭐라고 하세요?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애기라고 할 때도 자기라고 할 때도 자기, 있고 꼬맹이라고 할 때도 있고 꼬맹이. 네. 가끔 바보라고 할 때도 있고. 아, 바보라고도 네. 하고. 같이 회사 다닌 지 몇 년째예요? 저는 원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네, 3년 정도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네. 그 솔직히 그 뽀뽀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남들 없는 데서? 아, 예, 있습니다. 아, 예. 자,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십시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사내 커플들 또 어떻게 이렇게 뽀뽀 같은 거 솔직히 좀 궁금해. 어디서 뽀뽀 같은 거 했는지. 안지는 3년 됐고 만난 지는 이제 1년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저희 앞길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결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아니 근데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는 기도 주님께 주님 우리가 앞으로 안지 3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20년 30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아기한테 영상 메시지라는 거잖아요. 왜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지금처럼 재미있게 함께 즐겁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유 그래도 그 회사에서 큰 걸 얻었네요. 저한테는 큰 걸 얻었는데 인생에. 근데 또 우리 아기도 회사에 와가지고 뽀뽀도 하고 또 그 오빠 뽀뽀한 오빠도 없고 이거 얼마나 그 회사에 와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